안녕하세요. 멜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월요일 1월 8일 날 발사한 벌컨 센타우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ULA가 공개한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입니다. 원본이에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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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Go. Constructi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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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Go. Mutilation. Go. Equal to. Go. Go. ULA가 영상은 고급지게 잘 뽑아요. You have permission from all. B4 엔진이죠. And liftoff of the first United Launch Alliance Vulcan rocket, launching a new era in spaceflight to the moon and beyond. And the vehicle has cleared the tower. Separation of both SRVs. We have multi-sensor separation. Everything's looking good. Ignition, full thrust. Both engines are up and running. Cut off. 잘 보셨어요? 이 벌컨 센타우르가 이렇게 이륙하니까 이걸 보고서 기대했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의 펠컨 9이나 헤비는 자주 이륙하니까 그렇게들 이제 관심이 없어. 익숙해진 거야. 스타쉽에 좀 관심이 있지. 근데 벌컨 센타우르가 벌써 몇 년째 기대주였잖아요. 이게 이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륙하는 벌컨 센타우르 1단 하고 부스터 쪽 화염 나오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륙할 때 보면은 B4 액체 메탄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이 파란색이에요. 푸른색.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색온도 카메라 문제인가 했는데 이 파란색이 실제로 눈에 띌 만큼 선명하게 저렇게 파란색을 띄었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보였느냐? 이제 원인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의견, 저게 파란색이 우리 흔히 가스 버너 틀었을 때 화력을 높이면은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게 이제 뜨거워서 배기가스 이제 온도가 다른 로켓 엔진보다 조금 더 뜨거워서 파란색을 띠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루 오리진 파란색 오리진이기 때문에 저렇게 배기 화염 색깔을 파란색이 되도록 유도해서 설계를 했다. 어떤 원리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B4 엔진이 같은 메탄 엔진,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이나 얼마 전에 쐈던 중국의 주체 2호 그 메탄 엔진이죠. 같은 메탄 엔진인데도 걔들은 이렇게 노즐에서 나오는 순간은 약간 파란색을 띠고 그 뒤엔 좀 투명한 흰색을 띠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보랏빛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까지 저렇게 선명한 파란색을 이렇게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야간에 발사했기 때문에 저 고체 부스터 화염이 엄청나게 밝거든요. 저기에 카메라가 이제 노출이 맞춰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파란빛을 띄긴 띄는데 조금 더 강조돼가지고 선명한 파란색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상이겠죠. 정상이니까 연소를 했는데 만약에 노즐이 녹거나 이러면 녹색이나 이런 색깔을 떼요. 금속이 녹으면. 저건 금속이 녹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연료 조합이나 연소실 압력, 뭐 온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연료 비율 이런 게 해가지고 저런 파란색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색깔이 왜 파란색이에요 했는데 저는 그게 카메라 이렇게 착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파란색을 띄었습니다.
특이한 엔진이에요. 엔진 색깔이 저렇게 파란색을 선명하게 띄는 로켓 엔진은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볼컨 센타우르 이번에 서티피케이션 1에서 발사한 이거죠. 페레그린 달 착륙선. 다 아실 거예요. 페레그린이 지금 우주 미아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어떻게 됐냐면은 발사는 정상적으로 됐어요. 로켓이 발사는 제대로 궤도에 올려줬는데 분리한 다음에 탐사선이 자력으로 추진해서 궤도를 잡고 달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할 무렵에 초기에 연료 탱크 부분이 찌그러졌다고 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손이 좀 된 것 같아요. 기체가. 그래가지고 저 안에 연료 추진제라고 그러거든요. 추진제가 엄청나게 많이 새어나왔다. 지금 추진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걸로 이제 자세도 잡고 해야 되는데 저 안에 이제 연료가 고갈됐더라. 발사하고 이틀 만에 이제 수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공식 발표 나기로는 아직 연료가 조금 남아가지고 당분간은 활동을 하겠대요. 근데 일단 달 궤도 진입이나 달 착륙 정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주를 떠도는 미아 상태예요. 좀 있으면 이제 연락도 두절되겠죠. 지금 이 페레그린이 어디 있냐면은 달 고도인 한 40만 킬로미터까지 갔어요. 달은 아직 안 왔지만 거기 갔다가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지구를 유턴해서 달에 가서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달 궤도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달에 가 있습니다. 달 궤도 선상 이제 지구로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겠죠. 근데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 한번 볼까요? 작년 재작년에 달 착륙을 시도했던 제일 오른쪽부터 위쪽 오른쪽 이스라엘의 베레시트 달 착륙선 실패해서 이것도 꽝 했죠. 달 표면에. 그리고 그 옆에는 작년에 아이스페이스 일본 아이스페이스 민간 기업이죠. 여기에 하쿠토 R 달 착륙선 이것도 고도 측정 잘못해서 달 표면에 꽝 했죠. 그리고 그 옆에 로스코스모스 러시아의 루나 25호 이거는 뭐 달 착륙 기동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빙빙 돌다가 달에 꽝 했죠. 그리고 맨 왼쪽 저거는 몇 년 전에 달에 충돌해서 터진 찬드라얀 2호 같아요. 작년에 뭐 인도가 찬드라얀 3호는 성공했지만 그 전에 찬드라얀 2호 저렇게 이제 승천하신 사망하신 4대의 달 착륙선에 의해서 밑에 아스트로보틱의 페레그린은 달에 충돌도 못해요. 달 근처 이렇게 어떻게 좀 돌 수는 있을 것 같아. 가다가 이제 우주 미아가 돼서 이렇게 해서 5대 명복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 여기 또 안 됐어 얘들. 아무튼 아스트로보틱이 실패한 걸 가지고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추정해서 올린 게 있는데 전문가이신 제임스 황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의견을 자세히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의견이 뭐냐면은 전 생각도 못 했는데 아스트로보틱이 미국 피츠버그에 있대요.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습니다. 연구시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피츠버그는 우버 아시죠? 우버 자동차 그리고 로보틱스 IT,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이 발달된 도시래요. 그쪽에 우주 기반 산업이 약한 것 같아요. 없던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우주 기업들, 거기 우주 인력들, 경험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텍사스, 지금 스타베이스가 있는 텍사스, 휴스턴, 그리고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버렐에 있는 플로리다. 이쪽의 인력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대요. 전문 인력들이. 근데 피츠버그에다 뜬금없이 아스트로보틱이 나도 우주 가겠다 해서 저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이렇게 지역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대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 서울인데 거기서 뭐 이제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은 고급 인력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인맥하고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은 더 넓기 때문에 출퇴근도 어렵고 하니까 이게 같은 연봉을 받으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로보틱이 피츠버그에 본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험 있는 우주 인력을 스카우트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스트로보틱이 이번 실패로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업체 말고 다음에 올라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플로리다 기업들이에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보면. 근데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로봇 기술이 발전했는데 로봇 기술만 가지고 우주에다가 바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아시지만 여기 지금 로켓은 제대로 보내주는데 분리하다가 뭐가 잘못되든지 이게 경험 부족에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경험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스트로비틱 페레그린 안녕.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빼놓을 수가 없죠. 중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초부터 중국도 지금 로켓을 벌써 3대인가 4대 쐈거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스촨성 시창 우주기지에서 창정 2CO 중국의 주력 로켓이라고 제가 신년 특집에서 얘기 드렸죠. 2CO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히드라진 연료 방식인데 발사 직전인데 이거를 하나를 갖다 언제 쐈냐면은 1월 9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창정 2CO를 발사했습니다. 여기 시창에서. 잔해는 뭐 땅에 떨어졌겠죠. 얘들은 시창에 쏘면은 잔해는 어쩔 수 없이 땅에 떨어져요. 근데 얘들이 지금 주요 발사장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걸 감내하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해안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장 기반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요 기지가 내몽골, 주치안하고 여기 시창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쐈냐면은 영상 하나 보시죠. 이게 1월 9일 발사한 창정 2CO입니다. 실제 영상이에요. 자, 이걸 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탑재체가 중요해요. 로켓도 중요하지만 탑재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름이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중국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걸 ESA 유럽 우주국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개발은 중국이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ESA도 지분을 좀 줘서 꼈어요. 유럽도. 이게 아인슈타인 위성인데 뭐냐면은 광시야 엑스레이 X선 우주 망원경입니다. 1.45톤 정도 될 거예요. 1.4톤? 1.5톤. 그 정도 되는 X선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크리즘이라고 X선 우주 망원경 쏘아 올린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X선 망원경이 우주 탐사에서 우리는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이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망원경들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X선 망원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약간 공백기에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올려야 되는데 그 틈새에 중국이 광시야 X선 망원경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텔레비전 같이 생긴 게 지금 잔뜩 12개인가 이렇게 면이 다르게 붙어 있죠. 자, 이게 아인슈타인 X선 우주 망원경인데 광시야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X선 우주 망원경들은 이렇게 센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좁은 면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천구에서 작은 면만 볼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목표물을 받고 해서 광시야는 한꺼번에 그냥 멀티로 짜르륵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탐지각이라고 하죠. 시야각, 광시야, 시야가 넓다. 카메라로 치면 망원 카메라, 광각인데 렌즈가 광각이 아니라 X선 탐지 센서를 여러 개를 돌려서 막 빙빙 돌린 거예요. 주변으로. 잠자리 생각하면 돼요. 잠자리 눈처럼. 근데 이게 한 번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각이 3600 스퀘어 디그리예요. 그러니까 스퀘어 디그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제곱 입방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3600도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우리 천구,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구가 있잖아요. 입체. 그 천구의 전체 스퀘어 디그리가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한 41,200 디그리 정도 돼요. 41,200 스퀘어 디그리 정도 되는데 3,600 스퀘어 디그리를 한 번에 스캔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늘에 보이는 우주의 8.7% 면적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광시예요. 아무튼 대단한 걸 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중국판 허블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린다고 하잖아요. 걔가 해상도가 높지는 않아요. 천구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했을 때 해상도는 허블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허블보다 시야각이 수백 배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시야 허블 우주망원경을 띄운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찍고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분석을 하면 돼요. 허블이 1년 동안 찍을 사진을 걔는 하루면 찍을 수도 있어. 중국이 아무튼 광시야에 꽂혔어요. 더 넓은 면적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이걸 쐈는데 이게 올해 중국의 과학 우주 탐사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1월 9일 날 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건 홍콩 언론이 보도한 사진인데 중국 시간으로 3시 4분, 3시 3분에 발사했어요. 근데 대만에서 3시 4분에 미사일 공습 경고가 모든 휴대폰 사용자한테 전송이 됐어요. 우리 지진 오면 그 알람 오듯이 비상 문구로 저렇게. 근데 저게 중국어로 보면은 3시 4분 중국에서 발사한 위성이 대만 상공을 지나간다. 이걸 경보했는데 밑에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사일 얼럿
타이완 상공을 미사일이 지나간다. 갑자기 그게 미사일이 된 거야. 아시지만 그 로켓은 아까 창정 2C 아인슈타인을 실은 우주 로켓이었거든요. 그걸 미사일로 공습 경보를 내렸어요. 이걸 가지고 대만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온 거야. 미사일 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시창 우주계지, 저 이제 왼쪽 안쪽에 저 마른 문고리인데, 거기에서 발사해서 이제 날아가는 예상 궤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쭉 가다가 아래 주황색 대만 아래쪽 한 500km를 지나가는 필리핀하고 사이 저 통과하는 코스가 있죠. 절로 갈 줄 알았어요. 뭐 알긴 알았지만 중국이 정확하게 언제 쏜다 공개는 안 하거든요. 대충 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근데 절로 로켓이 우주 로켓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저게 방향을 절로 안 가고 실제로 살짝 틀어서 위쪽으로 해서 대만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한 고도가 650km, 궤도 경사각이 한 31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궤도 경사가 29도로 들어갔습니다. 저 이제 발사 궤적 시창에서 과학위성 같은 거 쏠 때 저 코스로 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 인근을 지나가요. 그리고 저게 말고 주치안, 내몽골 주치안에서도 아마 대만을 이렇게 대각으로 가로지르거나 그럴 거예요. 저런 코스로 중국이 1년에 한 열 몇 번 쏜대요. 늘 그렇게 쏴왔어. 근데 이번에는 저게 쏜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오늘 토요일 대만에 총통 선거일이잖아요. 총통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합니다. 걔들.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5일 전에 우주 로켓이 예상과 다르게 대만 상공을 지나간 거야. 근데 저걸 이제 대만군이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경보를 알리긴 알렸는데 저게 좀 반대쪽 야당에서는 의도적이다. 일부러 미사일 얼럿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우리도 몰랐다. 실제로 지금 총통도 저거 몰랐었어요. 어제서 연설하다가 저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막 해명하고 이랬거든요. 국민 혼란이 오니까 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이 또 의도적으로 고도의 압박 전술, 북한이 우리 미사일 쏘듯이 중요한 날에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틀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도 이제 음모론이 난무하는 거야. 대만에서. 대만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저걸 쐈어요. 그리고 저건 중국의 굉장히 오래 중요한 과학위성인데 저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건 이제 밀리터리 미사일 전문가들 해외 그 사람들이 지적한 건데 창정2 CEO하고 중국의 ICBM인 둥펑5B라고 지금 중국에 실제로 취역하고 있는 액체연료 ICBM입니다. 요거하고 구별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중국이 ICBM을 쐈는지 미사일을 쐈는지 아니면 우주 로켓을 쐈는지 구별하기 힘들 것이다. 비행 특성이나 크기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둥펑5B 그리고 창정2 계열 로켓은 70년대부터 개발해서 80년대, 90년대 취역한 구형 로켓이거든요. 히드라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액체연료. 근데 이 ICBM도 창정2C하고 거의 또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앞쪽 이렇게 사열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는 상단 2단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따라오는 거는 1단 하단 로켓입니다. 이걸 발사할 때는 두 개를 결합해서 쏘는 건데 이게 상단.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핵탄두가 한 10개 정도 대형 ICBM이에요. 액체연료다 보니까. 요거는 따라오는 1단이 부스터겠죠, 애들은. 근데 보시면은 생긴 게 창정2 2호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알 텐데 비슷해요. 이렇게 제가 실물 크기를 놓고 이렇게 축 쳐놓고 넣었어요. 둥펑5 로켓이 조금 더 두꺼워요. 약간 두꺼워요. 옆에는 창정2 계열이고 오른쪽은 둥펑5 계열인데 약간 더 두껍고 엔진은 지금 보면 노즐 4개로 똑같고 상단은 창정 계열이 우주까지 가야 되니까 3단이기 때문에 약간 더 길쭉합니다. 페어링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같은 설계가 기술이 적용된 로켓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아직도 둥펑5 로켓을 ICBM으로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몇십 개 가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고체연료 ICBM이 지금 둥펑 41이나 신형 ICBM을 개발했는데 걔들보다 얘가 운반 능력이 월등해. 그래서 한 10개 다탄두까지 실을 수가 있어. 그것도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아직까지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도 퇴역을 못 시키고 있는데 중국의 ICBM 기지가 보통 내륙에 있거든요. 사천성이나 내몽골 이쪽에도 있어요. 만주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창 우주기에서 쏘는 게 ICBM인지 창정 2호인지
그걸 구분을 잘 못한대. 생긴 것도 비슷한 비행 특성도 비슷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로 보고 있는데 뭐가 날아왔는데 평소에는 남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번엔 자기네 상공으로 날아온다. 미사일일지 모른다 해서 경보가 나가면서 허둥지둥하다가 스텝이 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해외 미사일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거랑 착각했다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창정 2호를 쐈는데 둥펑 5 미사일하고 이건 ICBM인데 단거리도 아니라 ICBM을 쏘는 걸로 착각을 했다. 사실은 ICBM하고 우주발사체하고 날아가는 걸 보면 처음에 연소 1, 2분은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1분 정도는. 하지만 그 뒤에 날아가는 궤도 이런 걸 보면은 좀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때 1월 9일 날 대만이 난리가 났어요. 선거가 꼈는데 대선하고 총선이 같이 낀 거잖아요. 오늘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대만 오늘 선거에 따라서 친미로 가냐 친중으로 가냐 갈린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탐사선을 중국이 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대만의 정치 일정에 맞춰져 가지고 묘하게 각도로 야당 친미 야당? 여당 아니에요? 친미가? 친미는 여당. 민진당인가 그럴 거예요. 오히려 중국 공산당하고 싸웠던 국민당이 지금 친중으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근데 그쪽 사정이니까. 아무튼 이걸 과학위성을 쏘는데 각도를 미세하게 틀어가지고 대만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대만은 조금 벌컥 뒤집히고 경보까지 잘못된 경보까지 나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소식은 여기까지.